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재판도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 글쎄 뭐 책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구치소에서 달리 할 게 딱히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영어와 관련해서 뭐 그렇죠. 책들 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소리도 있고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은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됐는지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제가 된 책이 하나 있죠. 조윤선 전 장관. 바로 몽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걸 읽으셨는지 내용이 참 의미심장하거든요. 탈옥하는 내용인데요. 예, 그 안에 그 내용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나폴레옹 왕이 황제가 이제 이 감옥에 gat혀 있어요. 감옥에 gat혀 있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유망한 선원이 이 질투를 받고 모함을 받아요. 나중에 이제 어떤 모함을 받냐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나폴레옹 황제를 도우려고 했다. 이런 음모론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받으면서 요새 감옥에 갇혔다가 역 감방에 갇힌 모 신부의 도움으로 탈출을 하게 돼요. 탈출을 해서 이 신부가 하나 가르쳐준 게 몽테크리스토 섬에 가면 보물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보물을 가져다가 이제 부자가 되고 귀족이 돼서 이 자기를 모함했던 두 사람을 거꾸로 복수를 한다. 이거거든요. 세 가지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황제, 감옥에 있는 황제를 도우려고 했다. 뭐 음모론 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총망받는 선언이었거든요. 곧 선장이 될 수 있는 선언이었다. 세 번째는 그래도 감옥에 가서 칼을 갈고 나중에 복수를 했다. 이거를 읽는 이유가 혹시나 자기가 다시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그런 어떤 해답을 여기서 찾으려고 한 게 아니냐. 이건 좀 구설이죠. 그러니까 최근의 상황과 그게 이제 화제가 되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 뭐 이거를 뭐 조윤선 전 장관이 직접 원해서 받아봤는지 읽어봤는지는 아직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책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 변호사님, 조윤선 전 장관이 재판에 나올 때마다 이제 언론 카메라에 잡히는데 그때마다 눈에 띄게 좀 초췌한 모습. 그렇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도 턱선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칼날처럼 될 정도로 얼굴이 굉장히 수척해진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한 그 월간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처음에 들어가서 5분마다 몇 시냐, 지금 몇 시에요 할 정도로 강박관념을 보였다. 그리고 또 다른 식사는 안 하고 뭐 귤과 같은 것을 계속 먹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나왔을 때의 모습이 최초에 구속됐을 때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많이 좀 시간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는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복수극 소설뿐만 아니고 요가, 몸매 관리, 그러니까 건강 관리에 관련 책들을 보면, 지금 또 계속 넣어준다라고 했는데 아마 본인도 원했을 거고 또 남편분이 옆에서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런 책을 보면서 건강을 챙겨라라고 했지 않았나 싶은데요. 요가 같은 것을 제가 언론을 봤더니만 그 요가를 하기 어려운 사람도 좁은 장소에서 요가를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성으로서 뭐 당연한 거 건강에 관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 자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책을 봤을 때에 이제 본인의 건강도 챙길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안정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본인을 위해서도 사실은 괜찮은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구치소에 들어간 지 한 석 달 지났으니까 초기에는 좀 당황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조윤선 전 장관은 뭐 거의 그 박근혜 정권의 신데렐라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정도의 아마 그 직과 역할을 수행하다가 급전직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은 과거에 그런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권에서 굉장히 고위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감옥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감옥 생활을 들어가게 되면 많은 심리적 공황 상태가 오고 적응이 잘 안 돼서 과거에 어떤 분은 안기부장했던 분은 들어가서 자해까지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아마 밥이 안 넘어갔겠죠. 그런데 아마 그 남편이 다행히 변호사라 거의 매일 아마 방문해서 누구보다도 가족 중에서도 남편이 변호사여서 아마 심리적 안정은 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책과 관련해서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이 책은 사실은 뭐 그 책 내용이 사실 핵심 키워드는 네 개 아니겠습니까? 누명, 감옥, 탈옥, 복수 이건데 저는 뭐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본인이 뭐 대리로 감정을 실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 책은 상당히 감옥 생활하면서도 삶에 대한 강한 의지 그것을 아마 심는 데는 괜찮은 책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여져서 아마 그런 의미로
모르긴 해도 짐작컨대 남편분하고 아마 남편이 권했을 가능성도 저는 매우 많다. 뭐 이건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 있는 데서 자기의 다음 삶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 이런 부분을 아마 좀 고양시키는 그런 취지로 이 책을 반입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조윤선 전 장관하면 생각나는 게 국민들이 인사청문할 때 한 달 지출 금액이 너무 많았다. 생활비요. 네, 생활비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천만 원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다 어디 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주의하게 질문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 주변 사람을 갖다 많이 좀 이렇게 도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4월 6일 기준으로 5주 동안 영치금이 113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5주 동안 113만 원. 예, 굉장히 많이 쓴 거거든요. 이게 그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구입했다 그러는데 그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도소의 어떤 식사라든지 이런 걸 처음에 적응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 그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적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 적응의 시기를 갖다가 거치고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예. 아니 재판에 나올 때마다 이제 언론 카메라에 잡히는데 그때마다 눈에 띄게 좀 초췌한 모습. 그렇습니다. 뭐 그 제가 봤을 때도 턱선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칼날처럼 될 정도로 얼굴이 굉장히 수척해진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한 그 월간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처음에 들어가서 5분마다 몇 시냐, 지금 몇 시예요 할 정도로 강박관념을 보였다. 그리고 또 다른 식사는 안 하고 뭐 귤과 같은 것을 계속 먹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나왔을 때의 모습이 최초에 구속됐을 때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많이 그 좀 시간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는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복수극 소설뿐만 아니고 요가, 몸매 관리, 건강 관리에 관련 책들을 지금 또 계속 넣어준다라고 했는데 아마 본인도 원했을 거고 또 남편분이 옆에서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런 책을 보면서 건강을 챙겨라라고 했지 않았나 싶은데요. 요가 같은 것을 제가 언론을 봤더니만 그 요가를 하기 어려운 사람도 좁은 장소에서 요가를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성으로서 뭐 당연한 거 건강에 관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 자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책을 봤을 때에 이제 본인의 건강도 챙길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안정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본인을 위해서도 사실은 괜찮은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구치소에 들어간 지 한 석 달 지났으니까 초기에는 좀 당황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 조윤선 전 장관은 뭐 거의 그 박근혜 정권의 신데렐라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정도의 그 아마 그 직과 역할을 수행하다가 급전직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과거에 그런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권에서 굉장히 고위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감옥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감옥 생활을 들어가게 되면 많은 심리적 공황 상태가 오고 적응이 잘 안 돼서 과거에 한때 어떤 분은 안기부장했던 분은 들어가서 자해까지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아마 그 밥이 안 넘어갔겠죠.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재판도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 글쎄요, 뭐 책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구치소에서 달리 할 게 딱히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영어와 관련해서 뭐 책들 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소리도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은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됐는지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제가 된 책이 하나 있죠. 조윤선 전 장관. 바로 몽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걸 읽으셨는지 내용이 참 의미심장하거든요. 탈옥하는 내용인데요. 그 안에 그 내용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나폴레옹 왕이 황제가 이제 이 감옥에 gat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유망한 선원이 이 질투를 받고 모함을 받아요. 나중에 이제 어떤 모함을 받냐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나폴레옹 황제를 도우려고 했다. 이런 음모론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받으면서 요새 감옥에 갇혔다가 역 감방에 갇힌 모 신부의 도움으로 탈출을 하게 돼요. 탈출을 해서 이 신부가 하나 가르쳐준 게 몽테크리스토 섬에 가면 보물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보물을 가져다가 이제 부자가 되고 귀족이 돼서 이 자기를 모함했던 두 사람을 거꾸로 복수를 한다. 이거거든요. 세 가지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황제, 감옥에 있는 황제를 도우려고 했다. 뭐 음모론 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총망받는 선언이었거든요. 곧 선장이 될 수 있는 선언이었다. 세 번째는 그래도 감옥에 가서 칼을 갈고 나중에 복수를 했다. 이거를 읽는 이유가 혹시나 자기가 다시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그런 어떤 해답을 여기서 찾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좀 구설이죠. 그러니까 최근의 상황과 그게 이제 화제가 되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 뭐 이거를 뭐 조윤선 전장이 직접 원해서 받아봤는지 읽어봤는지는 아직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책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 변호사님, 조윤선 전 장관. 그런데 아마 그 남편이 다행히 변호사라 거의 매일 아마 방문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족 중에서도 남편이 변호사여서 아마 심리적 안정은 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저 책과 관련해서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이 책은 사실은 뭐 그 책 내용이 사실 핵심 키워드는 네 개 아니겠습니까? 누명, 감옥, 탈옥, 복수 이건데 저는 뭐 이런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본인이 뭐 대리로 감정을 실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 책은 상당히 감옥 생활하면서도 삶에 대한 강한 의지 그것을 아마 심는 데는 괜찮은 그 책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여져서 아마 그런 의미로 모르긴 해도 짐작컨대 남편분하고 아마 남편이 권했을 가능성도 저는 매우 많다. 뭐 이건 사실 여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 있는 데서 자기의 다음 삶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 이런 부분을 아마 좀 고양시키는 그런 취지로 이 책을 반입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조윤선 전 장관하면 생각나는 게